play. 안녕하세요, 박달입니다. 9월 두 번째 주 소식은 무려 16년 만에 빅3 없는 그랜드슬램, 우승컵의 주인공은 도미닉 팀, 다음 격전지는 유럽 클레이 투어, 잠룡들도 기상, 클레이 투어를 준비하는 권순우와 정현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더러는 무릎 수술 후 재활, 나달은 US 오픈에 불참한 가운데 빅3 중 조코비치만 이번 US 오픈에 출전하여 우승컵을 노렸습니다. 현재까지 페더러 20회, 나달 19회, 조코비치 17회로 이번 대회에서 조코비치가 우승컵을 차지한다면 고트 자리를 노리는 두 선수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 선수가 4라운드 카레뇨 부스타를 상대로 게임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공으로 라인 저지를 맞춰 실격패되었습니다. 나달과 페더러의 팬으로서는 다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랜드슬램 8강에 빅3의 이름표가 없는 경우는 무려 2004년 프랑스 오픈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동안 1990년생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이유도 빅3라는 커다란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이번 US 오픈 4강에는 빅3를 이을 만한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자들이 올라왔죠. 3번 시드 다니엘 메드베데프, 2번 시드 도미닉 팀, 5번 시드 알렉산더 지베레프입니다. 저는 다니엘 메드베데프가 도미닉 팀을 준결승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팀이 앞선 경기들과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1, 2세트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3세트부터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에러가 많이 나와 위기를 자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강력한 서브와 끈질긴 스트로크에 이번 대회에서는 찬스볼을 마무리하는 포핸드 강타까지 장착한 메드베데프를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봤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팀이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랜드슬램 결승에 오른 지베레프도 저의 예상과는 달랐는데요. 지금까지 지베레프는 5세트 그랜드슬램에서 상당히 고전하다가 체력이 모자라서 매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준결승에서는 2세트를 먼저 내주고도 멘탈과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올해 초 호주 오픈부터 이제 그랜드슬램 경기 운영도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지베레프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2세트 5대1까지 도미닉 팀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잡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지베레프는 팀의 플랫한 백핸드보다는 스핀이 많아 높게 튀어오르는 포핸드와 대결하면서 게임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2세트 후반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블 포인트와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지베레프는 팀보다 많은 네트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좋은 포인트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역공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팀은 경기 전반적으로 포핸드에서 많은 에러를 내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베레프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도 팀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5세트 4대3에서 브레이크를 당해서 5대3, 지베레프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그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브레이크백하면서 끝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초반에 강공하고 체력이 떨어지면 카운터 어택으로 찬스를 노리는 지베레프의 전략이 아주 주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팀도 슬라이스로 키가 큰 지베레프의 자세를 낮게 만들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준결승에 오른 메드베데프까지 세 선수 모두 자신이 왜 차세대 빅3인지 보여준 대회였습니다. 결승전 도전 4번 만에 우승을 차지한 팀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13. US 오픈이 끝났으니 우리는 이제 다음 대회로 눈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주 오스트리아의 키치비엘에서 열린 ATP 250 제너럴리 오픈은 US 오픈 2주차에 열리긴 하지만 유럽 클레이 스윙의 첫 대회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1번 시드 파비오 포니니, 3번 시드 두산 라요비치, 4번 시드 바실라슈빌리, 5번 시드 후르카츠, 6번 시드 니시코리 등 US 오픈에 건너뛴 많은 랭커들이 출전했죠. 또 US 오픈 탈락하자마자 달려온 슈와츠만 같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초반 라운드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대회 관계자들이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드 플레이어들을 잡은 건 무려 예선 통과자들입니다. 이번 대회는 무려 5명의 예선 통과자가 8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세계 랭킹 47위 세르비아의 미오미르 케치마노비치였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에서 ATP 1000 시리즈 로마 마스터즈가 열립니다. 바버린카, 가엘 몽피스 등 US 오픈에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은 당연하고 조코비치, 치치파스, 펠릭스 알리아신 같은 많은 선수들도 로마에 도착하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오브 클레이, 라파엘 나달도 로마에서 작년 우승컵을 사수하기 위해 출전했습니다. 이번 로마 마스터즈가 끝나면 2주 뒤 바로 롤랑 가로스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수들의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9.
그랜드슬램 1회전 승리라는 소득을 올리고 돌아온 권순우 선수는 로마 마스터즈 예선에 출전하며 롤랑 가로스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마스터즈 예선 시드 13번을 받고 출전했지만 예선 1라운드에서 이탈리아의 마테오 비올라 선수에게 세트스코어 2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권순우 선수 남은 기간 클레이 적응 잘해서 롤랑 가로스에서도 승리를 올릴 수 있게 기대합니다. 한편 정현 선수는 125급 체코 프로스테우프 챌린저에서 세계 랭킹 123위 크로아티아의 조제프 코바릭 선수를 맞아 더블포트 10개를 기록하며 2대0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정현 선수는 롤랑가로스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꼭 본선에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테니스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